우리 기억 속에 영원히 빛날 것 같았던 스타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스크린과 무대를 넘나들며 우리에게 웃음과 감동을 선사했지만 때로는 너무나도 갑작스럽고 믿기 힘든 이유로 우리 곁을 떠나기도 합니다. 단순한 사고사를 넘어 그 이면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과 안타까운 사연들은 우리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합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개인의 비극을 넘어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와 안전 불감증,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여기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그래서 더 비극적인 이유로 세상을 등진 5명의 연예인을 재조명하며 그들의 마지막 순간을 따라가 봅니다. 장정진 웃음을 만들다 질식한 비극의 성우. 한 세대의 어린 시절은 그의 목소리로 채워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애니메이션 달려라, 한이의 코믹 하지만 정겨운 홍두깨 선생님, 삼국지의 용맹하고 우렁찬 장비, 그리고 수많은 다큐멘터리에서 진실의 무게를 더해주던 신뢰감 넘치는 내레이션까지. 성우 장정진은 목소리 하나로 온 국민을 울리고 웃겼던 시대의 아이콘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따뜻한 추억의 동요였고 언제나 그 자리에 있을 것 같은 든든한 존재, 우리들의 영원한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러나 2004년 9월 13일 그 든든함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 무너져 내렸습니다. 비극의 무대는 다름 아닌 KBS의 인기 예능 프로그램 일요일은 101% 골목의 제왕 녹화 현장이었습니다. 시청자에게 더 큰 웃음을 주기 위한 코너 가래떡 빨리 먹기 게임이 한창이었습니다. 언제나처럼 장정진은 몸을 사리지 않고 혼신의 힘을 다해 게임에 임했습니다. 바로 그 찰나 그는 갑자기 목을 부여잡고 괴로운 표정으로 쓰러졌습니다. 스튜디오의 웃음소리는 순식간에 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그의 재치에 있는 연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이 파랗게 질려가고 몸부림이 점차 사그라드는 것을 보고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기도를 막아버린 것은 웃음을 위해 급하게 삼키려 했던 가래떡이었습니다. 떡이 기도를 완전히 막아버리면서 뇌로 가는 산소가 차단되었고 그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지만 골든타임을 책임질 전문 의료 인력이나 응급 장비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우왕좌왕하는 사이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갔고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었지만 그는 끝내 다시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것은 단순한 떡 조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방송계에 만연했던 고질적인 안전 불감증이었습니다. 오직 시청률 경쟁에만 매몰되어 출연진의 안전을 등한 시한 방송국의 구조적인 문제점이 빚어낸 참사였습니다. 그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뒤에 가려져 있던 방송 제작 현장의 민낯을 드러낸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국민적 영웅의 허망한 죽음 앞에 여론은 들끓어 4위 박수련 마지막 커튼콜,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무대. 2018년 뮤지컬 1대 노래로 데뷔한 박수련은 무대를 향한 순수한 열정과 주변을 환하게 밝히는 긍정적인 에너지로 가득 찬 배우였습니다. 동료들은 그녀를 진심 어린 사람이자 걷어다니는 햇살 같은 존재로 기억합니다. 이제 막 자신의 이름을 관객들에게 각인시키며 꿈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던 그녀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의 미래가 펼쳐져 있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매일같이 연습에 매달렸고 더 나은 내일을 꿈꾸며 땀 흘리는 것을 행복으로 여겼습니다. 2023년 6월 11일 그날도 그녀는 여느 때처럼 제주도 공연을 앞두고 연습을 마치고 귀가하던 길이었습니다. 마음은 이미 무대 위에 있었을 것입니다. 내일의 무대를 그리며 익숙한 집 계단을 오르던 바로 그 순간 비극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발을 헛디뎌 계단에서 굴러떨어졌고
머리에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가족들의 다급한 신고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료진의 손길은 이미 닿을 수 없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의사는 가혹하게도 뇌사를 선언했습니다. 불과 29세. 가장 찬란하게 피어나던 한 배우의 시간은 그렇게 허망하게 멈춰버렸습니다. 사랑하는 딸을 갑작스럽게 잃은 가족들의 슬픔은 감히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깊은 절망의 한가운데서 그들은 세상을 놀라게 한 위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평소 따뜻하고 이타적이었던 딸의 성장을 기르기 위해 비록 딸의 삶은 멈췄지만 그녀의 일부가 다른 누군가의 삶 속에서 계속 숨 쉴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녀의 심장이 다른 누군가의 가슴에서 계속 뛸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그녀가 영원히 살아있는 것이라 믿었습니다. 장기 기증이라는 숭고한 선택이었습니다. 박수련이 심장, 간, 폐 그리고 양쪽 신장은 새 생명이 절실했던 여러 환자에게 기증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의 마지막 삼위정이나 하늘을 사랑한 배우. 하늘에서 잠들다. 모델로 데뷔하여 배우로 활동 영역을 넓혀가던 정인아는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열정적인 예술가였습니다. 늘 새로운 것을 갈망했고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에서 희열을 느끼는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영화 속 스카이다이빙 장면은 단순히 해내야 할 연기가 아니라 반드시 스스로 정복해야 할 미지의 영역이자 꿈의 실현이었습니다.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대역을 단호히 거부하고 직접 하늘을 날기로 결심했습니다. 2015년 그녀는 영화 촬영을 위해 무려 1년간 전문적인 스카이다이빙 훈련에 매진했습니다. 지상 훈련부터 시작해 수백 번의 강화를 거치며 그녀는 하늘 위에서 펼칠 수 있는 모든 동작을 완벽하게 마스터했습니다. 그녀의 SNS에는 훈련 사진과 함께 이제는 내가 직접 날 차례라는 자신감과 설렘이 가득한 글이 올라오곤 했습니다. 그녀에게 하늘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자유롭게 유영할 수 있는 놀이터였습니다. 운명의 2015년 6월 13일 전라남도 고흥의 상공. 그날도 그녀는 13번째 훈련의 일환으로 경비행기에서 몸을 던졌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날씨는 변덕스러웠고 갑작스러운 기상 악화로 인해 그녀의 낙하산은 예상 착지 지점을 크게 벗어나 차가운 물 위로 떨어졌습니다. 물에 빠진 그녀는 미처 낙하산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창공을 누비게 해주었던 생명줄. 낙하산은 순식간에 그녀의 몸을 얽어매는 죽음의 덫이 되어버렸고 그녀는 차가운 물속에서 필사적인 몸부림 끝에 익사하고 말았습니다. 실종 사흘 뒤에야 발견된 그녀의 모습은 모두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경찰 조사가 이루어졌지만 명확한 사고 원인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갑작스러운 기상 악화 때문이라는 추측만 무성할 뿐 그녀의 죽음은 안타까운 사고로 기록되었습니다. 예술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졌던 한 배우의 뜨거운 열정은 그렇게 차가운 바닷속에서 비극적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2위 한지성 고속도로 위의 비극, 반전의 진실. 걸그룹 비돌스 출신으로 배우의 길을 걷던 한지성은 이제 막 결혼한 지 2달 된 새 신부였습니다. 그녀의 앞날은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할 행복과 배우로서 성공할 희망으로 가득 차 보였습니다. 하지만 2019년 5월 6일 새벽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날 새벽 3시 50분경 그녀가 몰던 벤츠 차량이 편도 3차로 중갓길도 아닌 2차로에 비상등을 켠 채 멈춰 섰습니다. 시속 100km로 차들이 질주하는 고속도로 한복판에 차를 세우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는 위험천만한 행동이었습니다. 조수석에 있던 남편이 먼저 내려 하단으로 향했고
뒤이어 차에서 내린 한지성은 차량 뒤편에 서 있었습니다. 불과 몇 초 뒤 어둠을 뚫고 달려오던 택시와 SUV 차량이 그녀를 피할 겨를도 없이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찰나의 순간에 벌어진 끔찍한 사고였고 그녀는 28세의 나이로 현장에서 즉사했습니다. 사건 초기 남편은 소변이 너무 급해 차를 세워달라고 부탁했고 화단에서 볼일을 보고 오니 사고가 나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한밤중 고속도로 한복판에 차를 세운 아내의 비상식적인 행동, 그리고 술을 마셨냐는 질문에 나는 마셨지만 아내가 마셨는지는 보지 못했다는 애매하고 석연치 않은 답변은 대중의 의혹을 증폭시켰습니다. 사건은 미궁에 빠지는 듯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는 모든 것을 뒤집었습니다. 한지성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 이상,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것입니다. 비극적인 사고의 피해자로 알려졌던 그녀가 사실은 음주운전 가해자였다는 충격적인 반전이었습니다. 인근 식당의 CCTV에는 사고 발생 40분 전 부부가 함께 술을 마시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아내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방조한 혐의로, 그녀를 친 택시와 SUV 운전자는 과실치사 혐의로 각각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1위 신해철 마왕, 의료 과실에 쓰러지다. 그는 단순한 로커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왕이라 불렸고 그의 음악은 시대의 불의에 맞서는 날카로운 철학이자 청춘의 분노를 대변하는 외침이었습니다. 1990년대 초 그룹 넥스트의 리더로서 사회를 향해 거침없는 독설과 통찰을 쏟아내던 그는 대중음악계의 혁명가이자 대체 불가능한 아티스트였습니다. 그의 존재감은 음악을 넘어 우리 사회의 지성적 담론을 이끌었습니다. 2014년 10월 17일 신해철은 극심한 복통으로 서울의 한 병원을 찾았습니다. 장유착 진단을 내린 의사 강세우는 곧바로 수술을 집도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비극의 서막이었습니다. 강 씨는 수술 과정에서 환자나 가족의 동의 없이 임의로 위축소 수술을 함께 진행하는 의료윤리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상식 밖의 의료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수술 후 신해철은 지옥 같은 통증을 호소했지만 병원 측은 그저 일반적인 수술 후 증상으로 치부하며 진통제만 처방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흉부 엑스레이 사진에는 천공을 의심할 만한 명백한 공기 흔적이 있었습니다. 죽음의 신호가 선명했지만 의료진은 이를 무시하고 판독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상태가 극도로 악화된 채로 퇴원 조치되었고 나흘 뒤인 10월 22일 밤 급작스러운 심정지로 쓰러져 서울 아산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응급수술에 들어간 아산병원 의료진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의 소장과 심장을 감싸는 심낭에 1cm 크기의 천공이 발생했고 그 안에서는 음식물 찌꺼기까지 발견되었습니다. 이미 봉박염과 폐혈증이 온몸에 걷잡을 수 없이 퍼진 상태였습니다. 그는 다시는 의식을 되찾지 못했고 2014년 10월 27일 46세의 나이로 허망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것은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의료 살인이었습니다. 온 국민이 분노했고